뉴스킹 박준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공유로 온 전화 받으시고 뉴스킹 박준입니다.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부 고민정 의원 인터뷰 시작되겠는데요. 자, 어제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격 백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한 거 아니냐 의혹이 제기되자 가짜 뉴스라면서 사업 중단이 선언된 건데요. 이번 의혹은 2년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그 변경 노선 종점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TF를 꾸리고 진상조사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희룡 장관 저 특혜 의혹이 제기되니까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하는 민주당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많이 급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숨길 게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저희도 굉장히 놀랐고요.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네. 그리고 일개 장관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양평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기재부에서 예타가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기재부의 판단은 무엇이 되는 거며 또 대통령은 뭐가 되는가. 어허.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어서 이 국정 운영자로서는 빵점짜리 장관이구나 하는 걸 여실히 보여줬던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뷰를 또 타 방송에서 원 장관이 했는데요. 독자적으로 본인이 백지화 선언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이나 뭐 다른 사람 의견 듣지 않고. 예,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100% 대통령실하고 얘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지화 발언을 한 다음에 여당의 반응들은 네. 뭐 깜짝 놀랐다, 나도 몰랐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막 나왔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실의 반응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뉘앙스의 발언들이 브리핑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논의가 된 것 같고, 다만 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본인이 오버한 것 같은 생각입니다. 여당에서는 종점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게 아니고 이 모든 관계기관 어떤 절차를 거쳤고 또 예타 조사 이후에도 이렇게 변경된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인 건데요. 아하. 예타 통과 이후에 그 계획이 수정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딱 2건이고요.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이니까 한 20년 이상 전 일이죠. 네. 근데 이때에도 사유는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이게 종착점이 바뀌었으면 바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갑자기 이거를 창을 다 걷어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상을 엎어버릴 수가 있는가, 설명할 수조차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변경된 노선이 하나라도 장점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합리적이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제 수긍이 될 텐데, 지금 보면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거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그 두물머리가 있는 관광지여서 교통 체증이 굉장하거든요. 네.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했었던 건데 이거를 강상면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 교통 정체 해소도 풀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점이 있었길래 그렇게 급박하게 종점을 변경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화만 냈지 설명하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좀 설명을 보면 과거에 민주당도 제시한 복수안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타가 되기 전에는 여러 안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체증 문제 혹은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 이유로 양서면으로 정리해진 거고 그래서 예타가 통과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 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타 통과된 이후에 그걸 왜 바꿨느냐. 저희의 그 지적은 바로 그 대목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특혜 의혹이 있는 게 종점에 있는 그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한 땅인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특혜라고 하면 고속도로 진출이 불가능한 분기점이 아니라 나들목에 설치했을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것도요. 예. 국민을 뭐 바보로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JC 분기점은 맞는데 네. 한 1km만 가면요. IC가 있습니다. 나들목이. 아, 1km. 차량으로 한 1분 정도 거리에 있죠. 예. 당연히 땅값 상승은 그 지역에 다 미치는 엄청난 호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거는 지도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짓말과 또 왜곡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국민의힘도 뭐 또 대통령과 장관도 뭐 자신 있어서 이거를 막 백지화까지 하겠다고 정치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마당이니 네. 왜 이게 종점이 변경이 됐는가. 그리고 그전에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땅이었다는 거를 내가 몰랐다. 네. 알았으면 나 장관직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진짜로 정치 생명 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작년 국감 때 했던 발언을 좀 보니까 예. 이미 그 지역의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그 영상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속기록 영상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약속은 하셨으니 약속대로 정치 생명은 거셔야 될 것 같고 예. 장관직도 물러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건 그거더라도 저는 이게 이권 파르텔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이제 바뀌게 된 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권 카르텔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왜냐하면 지금 명확하게 이유 설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과정 중에 장관의 뭔가 이해득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지금은 다 이제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 이것을 하나하나 좀 규명해 나가는 게,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게 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선동 프레임, 이거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는 좀 너무 감정적이신 것 같아요. 예. 이걸 그렇게 화낸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예. 약간 보면 대통령님도 그러시지만 장관님도 그러시고 내 말이 곧 법이다. 약간 이런 분들 같아요. 네.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돼야 되는 거고 자기가 의혹이고 문제라고 얘기하면 상대방들은 다 그냥 적인 거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지역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땅이 없었으면은 김건희 고속도로니 김건희 카르텔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근데 그 땅은 명백하게 그 재산 신고도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화만 내시지 마시고 감정 조절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화만 내지 마시고 국민들 불안해합니다. 좀 침착하게 설명을 하시라. 그리고 본인이 약속했던 장관직 거는 것도 당연히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어쨌든 지금 사업 전면 백지화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예. 민주당 TF 좀 검증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정부 여당에게 가장 먼저 요구드리고 싶은 거는 양평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통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1.7조의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 1, 2년 안에 결정된 일들이 아니거든요. 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인데 이거를 장관 마음 한번 상했다고 그냥 확 엎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누군가가 왜 그것을 변경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백지화를 시킨 것 보면 훨씬 더 큰 뭔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네. 이거를 그냥 넘어갈 일 혹은 상임위에서만 지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다른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이게 폭로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법무부 장관 사태 배경하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낙연 전 대표 언급을 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좀 뒤숭숭하죠. 네. 사실은 지금 저도 밤을 꼬박 샜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예. 지금 저희는 막 그렇게 추전 장관님이 하시는 말에 막 다 대응할 겨를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하. 후쿠시마 방류도 막아야 되고 공영방송도 지금 다 난도질 당하고 있어서 이것도 막아야 되고 양평의 이 이권 카르텔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판이라 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네. 그런 속에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아하. 사실은 많이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거 일정 조율 중이다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에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하. 그래야 된다고 보고 네. 뭐 이미 그렇게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뭐 스케줄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조율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만나셔서 이 민주당 꼭 민주당의 통합만이 아니라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거기에는 조금의 다름은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가 됐든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전에 지금 당에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많다. 방송 뭐 또 오염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통과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지명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단순하게 KBS 수신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큰 그림은 공영방송을 해체하고 민영화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KBS만이 아니라 그 다음은 MBC고 그 다음 이제 YTN은 뭐 이미 민영화의 많은 부분이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수신료가 의결이 되자마자 바로 했던 방통위의 조치가 MBC 방문진을 검사하고 감독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순서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어서 막 단순히 KBS 수신료 분리징수도 물론 막아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대한민국에서의 공영방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총의도 좀 모여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로서는 당연히 그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생각입니다. 지금 문화특보에 그제 윤전 전 장관 또 임명이 됐습니다. 예. 이동관 특보도 있고요. 자, MB 인사들이 지금 좀 포진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집권 초부터 그랬었죠. 그 김태효 안보실 차장도 그렇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MB 정부의 경제수석이었고요. 또 뭐 추경호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국방부, 해수부 다 이제 MB 출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MB 아바타 하면은 안철수 의원을 떠올리시지만 찐 MB 아바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본인이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네.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다가는 본인도 같이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미 너무나 많은 진도를 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늪으로 같이 빠져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예.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게 이동관 특보인데 이동관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아웃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지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선 우리는 지명할 생각이 없다. 이 얘기만 하면은 끝날 일인데 반대하지 않는 거는 이미 마음을 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동관이 그동안 했었던 언론 사찰, 탄압, 거기에 대한 증거물들이 명백하게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또다시 새로운 MB판의 언론 장악, 언론 사찰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은 혁신위가 지금 꾸려져서 출범을 했는데 이제 비판 목소리가 좀 들렸었어요. 당의 이제 일부 인사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예컨대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뭐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혁신위가 예.
아프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요. 네. 그게 무엇이 됐든 민주당이 혁신위를 띄우겠다고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땐 이런 정도를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아프더라도 각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혁신위도 민주당만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의 정당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그 기조를 지금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흔들리지 않게 잘 혁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해달라 이 선언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혁신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입장을 밝혔죠. 네. 저희가 당론으로 가결을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부결을 정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약속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됩니다. 네. 이게 국민의힘에서 투표를 한 건지 민주당이 투표를 한 건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것이고요. 네. 자, 끝으로 최고위원님. 네. 추미애 전 장관님 지금 활동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또 혹시나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한다면 또 지역구가 지금 또 예전에 또 지금 최고위원님 지역구하고 좀 겹칠 가능성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지역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감지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보다 여기 지역이 어렵다는 거를 장관님이 잘 아시거든요. 워낙 어렵게 오세훈하고 맞서서 지켰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집값 상승하고 또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어서 지금은 상당히 옛날과 다르게 어려워진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당에서도 전략공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한테 추미애 전 장관이 좀 전수해 줄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 자리에 안 나오고 도와준다 이런 뜻인가요?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워낙 어려운 지역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면 저로서는 막을 도리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